당뇨병을 방치하다가 너무 늦게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는 당뇨병의 급성 합병증을 생겨서 콩팥도 많이 망가져 있고 손발 감각도 떨어져 있고 혈관의 합병증으로 나타납니다. 피가 안 가는 곳이 없다 보니까 전신질환으로 이해하셔야 되고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당뇨병 발병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죠. 4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합병증이 생기는 것을 막아보자고 하는 것이죠. 당뇨병의 신호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내분비대사내과의 조영민 교수입니다. 저는 당뇨병과 비만을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서양인들, 특히 미국인들은 칼로리 섭취량이 많습니다. 기름진 음식, 단 음식을 많이 드시고요. 초가공식품이라고 부르는 형태의 정제된 칼로리 섭취량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지 않고 해서 비만이 굉장히 많죠. 미국인 같은 경우에 과체중 혹은 비만인 사람이 거의 한 80% 수준까지 가거든요. 우리나라는 비만 혹은 과체중인 사람이 대략 한 50%까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병이 우리나라에서 미국인들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은 유전적인 그런 영향이 크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슐린 분비하는 능력이 미국인에 비해서 떨어져 있는 특징으로 인해서 당뇨병이 더 많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비만도가 아주 높지 않더라도 당뇨병의 발병 위험이 증가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베타세포 기능과 관계된 유전적인 특성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뇨병을 방치하다가 너무 늦게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오셨어요. 그래서 혈당이 높다, 많이 높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제 저한테 의뢰가 되셨는데, 당뇨병 환자가 오게 되면 합병증 검사를 해보거든요. 모든 합병증이 다 와 있는 거예요. 눈도 굉장히 심한 합병증이 와 있어서 바로 레이저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콩팥도 많이 망가져 있고, 거품류가 나오고, 손발 감각도 떨어져 있고, 대혈관 합병증도 동반이 돼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건강검진을 하지 않고 불규칙한 식생활, 흡연, 음주 등등 건강에 유해한 생활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뇨병뿐만 아니라 각종 만성 질환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빨리 발견해서 조절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혈당이 높다라고 하는 건 어떤 생리적 지표의 이상이죠. 오랫동안 지속이 되게 되면은 합병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합병증이 생기는 걸 막아보자고 하는 것이죠. 피가 안 가는 곳이 없다 보니까 당뇨병은 전신 질환으로 이해하셔야 되고요. 재미있는 게 당뇨병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인슐린의 분비가 절대적으로 혹은 상대적으로 모자란 거거든요.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되는 내분비 질환이죠. 근데 나타나는 현상은 혈당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신진대사에 문제가 있는 대사질환인데, 합병증은 공교롭게도 혈관의 합병증으로 나타납니다. 혈액 속에 포도당이 올라가 있는 것이 혈관벽에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혈관이 가는 곳이면 다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나눠보면은 대혈관 합병증과 미세혈관 합병증으로 나눕니다. 대혈관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큰 사이즈의 동맥을 침범하는 건데요. 제일 대표적으로는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해서 심장으로 가는 혈관입니다.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이 있고 말초동맥 질환, 3가지 정도의 대혈관 합병증이 있고요. 미세혈관 합병증은 망막이 있는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 망막병증이 있고, 콩팥은 또 혈관 덩어리거든요. 여과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이걸 당뇨병성 신증이라고 부르고, 신경병증, 이렇게 3가지가 대표적인 미세혈관의 합병증이 되겠습니다. 당뇨병이 걸렸을 때 대부분은 증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증상이 나타나려고 하게 되면 이제 혈당이 상당히 올라가야 되는데요. 고혈당을 특징으로 하는 병이고, 콩팥에서 포도당을 간수하지 못하고 흘려내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여과된 혈액 속에 있는 당분을 재흡수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넘치다 보니까 소변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은 삼투압이라는 걸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끌고 들어오는 현상이 있어요. 포도당이 배설이 될 때 물을 끌고 나가게 되는 이런 현상을 삼투성이뇨라고 불러요. 고혈당이 있을 때 소변량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소변을 자주 보죠. 그 다음에 수분이 나가기 때문에 물을 자주 마시게 되고, 당분이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계속 이제 허기지고 기운이 없으니까 더 먹게 됩니다. 이것을 삼다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다뇨, 다음, 다식. 그리고 칼로리가 계속 빠져나가니까 살이 빠지게 되는 거죠.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라고 해요. 왜냐하면 잘 먹는데도 살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당뇨병에서 이제 삼다증이라든지 체중 감소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많이 불편하시고 좀 불안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병원을 찾으실 텐데, 그냥 피곤한 증상 이런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조금 침침하다든지 피부에 상처가 났는데 잘 아물질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보고 간과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는 그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간단한 검사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당뇨병은.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바로 가까운 병원을 찾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당뇨병과 관계된 그런 피부 증상들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당뇨병성 피부병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다리 정강이 쪽 있죠, 그 약간 넓은 점처럼 이렇게 생기는 게 있는데, 살짝 어디 부딪혔을 때 아무는 과정에서 색소 침착이 되게 됩니다. 아주 가벼운 충격에도 그런 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피부가 까맣게 되는 게 있습니다. 에이칸토시스 니칸스라고 이제 영어로는 부르는데, 흑색 가시세포증이라고 할 겁니다. 특징은 이 접히는 부위에 피부가 거먹게 변하고요, 겨드랑이라든지 변하고, 이걸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벨벳을 만지는 듯이 이렇게 부드러운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한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게 있을 경우에 이제 당뇨병이 잘 생깁니다. 콩팥을 좀 설명해 드려야 되겠는데, 사구체라고 부르거든요. 사는 실사자, 구는 동그라미 구입니다. 실이 동그랗게 말려있는 실타래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사구체라고 부르는데, 혈관이 들어와서 나가는 때까지 이렇게 얽혀 있는 건데요, 혈액을 거르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혈액 성분만 걸러주고 단백질은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뇨병이 오래되게 되면은 거르는 체가 굉장히 조밀해야 되는데 약간 느슨해지는 거죠. 단백질이 하나 둘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변으로 단백질이 나가게 됨으로써 소변을 볼 때 거품이 생기는 것이죠. 단백질이 액체에 포함되어 있으면 거품이 잘 생깁니다. 당뇨병에서는 주로 알부민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빠져나가게 돼서 거품이 생기고요. 당뇨병이 아니더라도 다른 콩팥병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거품료가 있다 했을 때 바로 당뇨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기보다도 콩팥에 문제가 있다 라고 접근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발병하는 그런 빈도로 볼 때는 당뇨병이 가장 흔하기 때문에 거품료가 있을 때 당뇨병을 의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크게 틀린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의 신호는 일단 증상이 생기면 늦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통해서 자주 보셔야 되는데, 자주라고 하는 건 1년에 한 번은 꼭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가족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안에 당뇨병이 있다, 그 다음에 비만하다, 그리고 운동을 하지 않는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성 당뇨병을 앓은 적이 있다, 뭐 이런 등등 좀 자주 검진을 받아보셔야지 되겠습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당뇨병 발병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죠. 대개 양친 중에 한 명 이 당뇨병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당뇨병 발병 위험률이 2배 정도 올라가고요. 양친이 다 있다 이렇게 되면은 4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유전자는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당뇨병은 최근에 생긴 병이잖아요. 유전적인 요인이 강하긴 하지만 결국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특히 식이요법, 운동요법, 스트레스 관리 등등 이런 것을 통해서 당뇨병 발병을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갈증이라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수분이 얼마나 내가 부족한지를 판단하게 해주는 거죠. 갈증이 생기지 않을 정도까지만 드시면 되는 거지, 굳이 당뇨병 환자라고 해서 물을 많이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삼다증이 있는 상황에서 수분 섭취가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소변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당뇨병의 급성 합병증이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았을 경우에 고혈당, 고삼투압 상태라든지 합병증을 생겨서 응급실로 실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는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이고 지병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시중에서 이제 물을 하루에 2리터를 먹어라, 얼마를 먹어라 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크게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갈증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만큼 먹게 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더 많이 섭취한 거는 다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는 거고요. 콩팥은 소변을 아주 묽게도 만들 수 있고
있고 굉장히 진하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 색깔을 관찰해 보면 어떨 때는 좀 말갛게 나왔다가 어떨 때는 새노랗게 나왔다 이렇게 할 거예요. 이 정도로 소변이 다이나믹하게 농축률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분을 잘 간직할 수가 있고 그걸 맡기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음식은 섭취하잖아요. 음식이 대사될 때 물이 나옵니다. 이걸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음식에 수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각각 100g씩 있다고 치면 대사가 되면요 물과 이산화탄소가 돼요. 우리 몸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55g 정도의 물이 만들어지고요. 단백질은 한 40에서 45g 정도의 물이 만들어지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놀랍게도 100g의 지방이 대사가 될 때 한 107g 정도의 물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지방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이 만들어지도록 대사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낙타가 물을 먹지 않지만 그 지방을 녹임으로써 물을 생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먹은 음식이 대사가 될 때 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필요로 하는 물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물을 2리터를 마셔야 되겠다 이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